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에 LG전자와 TNL 두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LG전자는 지난 5월 30일 날 10%대 급등 이후에 아직까지 그 소강변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역으로 본다면 이제 그 10여일 정도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재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제 11만 원대 이제 주력주 편입하고 또 이제 그 추천할 때 1차 목표 가격을 이제 그 16만 원 정도로 제시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목표 가격을 이제 역사적 최고점 19만 원 정도로 제시했는데, 자 오늘 이제 그 보고서를 보니까 목표가를 이제 17만 원을 제시했는데, 자 12만 5천 원 기준으로 대략 한 17만 원 정도라면 한 30% 정도 목표 수익률을 30% 잡는다면 사실 그 아주 뭐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들어갈 시점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개인적으로 한 19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한다라면은 이제 뭐 한 50% 정도 현 가격대 대비해서 한 50% 정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뭐 19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 부근까지도 이제 그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그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그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아울러서 이제 그 우선주도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지금 회원분들께 최근 이제 그 단기 조정 때 사실 그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좀 더 많이 빠졌거든요. 자, LG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5만 3천 원대에 매수를 한다면 뭐 충분히 제가 보기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대략 한 4조 4천에서 4조 5천억 정도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사상 최대치가 되겠죠. 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의결 건은 없지만 이제 배당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또 이제 그 보통주와 우선주 간의 괴리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목표 가격 그 기준으로 수익률을 보고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보통주보다는 또 우선주가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TNL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지금 한 5만 3천 원대 전후에서 지금 바닥을 새롭게 짜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신규로 추천했던 그런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가격대라면 사실 뭐 나름대로 우리가 뭐 강력 지지선 혹은 이제 우리가 하방 경지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뭐 대략적으로 이제 5만 3천 원 미만에서 살 수 있다라면 뭐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뭐 잠시 후에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은, 앞전에 이제 그 대량 거래의 상당 부분이 만약에 이제 그 우리가 팔아먹은 물량, 분산 물량이라면 사실 리스크가 있겠으나,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매집 물량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어떤 거대 손바뀜으로 해석한다면 역사적 최고점이 6만 천 원인데 6만 천 원이 의미가 없죠. 하여튼 그 뭐 10만 원 정도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뭐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KB증권의 이제 6월 19일자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전장 시너지 극대화가 기대가 된다. 여하튼간에 이제 그 가전사업부가 이제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결국 주가의 어떤 그 모멘텀은 이제 그 전장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KB증권에서는 목표 가격이 17만 원을 제시했죠. 17만 원이면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대략 한 30% 정도 수익률이고, 앞서 얘기한 대로 이 정도라면 사실 뭐 19만 원, 역사의 고점 돌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9만 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상당히 기대를 한 분이라면 지금은 이제 좀 적극적인, 지금도 이제 적극적인 뭐 매수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전사업 부분은 이제 사실 그 마진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이제 B2B, B2C보다 B2B가 마진이 훨씬 높습니다. 일단 B2B 매출 비중이 25%로 확대가 되면서 B2C 수요 부진을 이제 그 상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올해 최대 영업이익 달성이 이제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전장사업부 VS 사업부죠. VS 사업부 영업이익 기여도가 2022년에 4.8%, 전체 영업이익에서 이제 그 전장사업부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2022년도에 이제 4.8%, 그다음에 2023년에 7.1%에서 내년에 2024년도는 이제 두 자릿수 뭐 12% 정도가 기대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그 주가와 이제 그 실적과의 상관관계를 이제 많이 분석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 대략 대체적으로 뭐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영업이 기여도가 10%가 넘은 구간, 그때 주가가 가장 강렬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그 뭐 히트 상품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전체 매출이 차지한 비중이 10%가 넘어갈 것 같다라면 이제 그런 사이클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VS 앞으로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강조한 바와 같이 10년 동안 적자였어요. 작년 2021년까지 적자였다가 작년에 이제 실적 흑자 전환되고, 그리고 이제 그 성장률이 이제 그 매년 영업이익이 거의 뭐 한 100%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영업 기여도가
100% 이상 증가한다 하더라도 영업 기여도가 낮다. 뭐 1%, 2%, 3%밖에 안 된다. 5% 미만이다.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10%가 넘어간다는 것은 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TV 사업부, H 사업부도 상반기에 이제 그뭐 바닥을 확인할 것으로 뭐 전망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 2023년 올해 그 추정 영업이익이 이제 4조 4천억, 대략 한 4조 4천억에서 4조 5천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 4조 4천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이제 뭐 한 25% 증가하는데 이제 이런 거 대기업 대형주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5% 증가한다는 것은 뭐 굉장한 거죠. 뭐 아래 내용은 다 이제 비슷한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LG그룹 3사 전장 수장고 132조라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전년 대비해서 이제 26%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말 LG그룹 전자계열 3사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인데 전장 부품 수주 잔고가 이제 132조 원이래요. 132조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LG전자 가장 맏형이 LG전자가 이제 100조 원, 그다음에 이제 LG디스플레이가 이제 20조, 그다음에 LG이노텍이 뭐 12조 원이다. 그래서 전체 토탈 뭐 26%, 전년 대비해서 26% 증가한다. 자, 영업이익이 이제 2021년도 이거 4조 원, 4조 원이고 이때는 여러분들 그 제가 오늘 또 방송 처음 들으신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1년도는 이제 그 사실 HA 사업부, H 사업부가 크게 선방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락드 샷다운과 함께 가전 수요가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이제 4조 원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역기조라고 봐야 되겠죠. 자, 2022년도 같은 게 3조 5천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4조 4천억. PBR이 이제 올해 예상 PBR이 11배 정도, 11배. 그다음에 이제 퍼가 이제 11배. 그다음에 PBR이 1.1배. 뭐 청산가치 수준이니까 1.5배 돼도 전혀 상관없어요. 2배 돼도 상관없거든요. 특히 이제 전장 사업부의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저는 1배 후반 정도는 가야 된다고 봐야 돼요. 자,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이제 주가를 가만히 보니까 그 시장에 크게 휘둘리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주가가 또 역으로 또 주가가 많이 오를 때도 이제 반응 안 하는 것 같아요. 지난 5월 30일 이후서부터.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균형점을 찾아간 것 같고, 이제 조만간 이제 그 뭐 시장 자체가 크게 뭐 훼손이 되지만 않는다라면, 이제 그 우리가 애초에 1차 목표 가격을 제시했던 16만 원 돌파를 향한 어떤 랠리가 뭐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 이제 지금 이제 대량거래 지역이죠. 대량거래죠. 5월 30일 날 10% 올랐어. 10% 넘게 오르고 이제 거래량이 370만 주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 박스권이었죠. 뭐 하여튼 그 2월 말서부터 지루한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은 이제 그 대량거래 수반과 함께 이제 강렬하게 이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우리 그 박스권 이론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정숙한 처녀가 현란한 춤을 추는 순간, 정숙한 처녀라는 것은 이제 그 주가가 이제 박스권을 갇혔을 때를 의미하고, 정숙한 처녀가 이제 현란한 춤을 추는 순간에 주식을 사서 크게 성공했다. 그런 어떤 그 명인 기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형주고 또 시장 영향이 있다 보니까 돌파 이후에 제가 한 10여일 정도 계산해 보니까 오늘까지 12일입니다. 5월 30일 이후서부터 오늘까지 뭐 12일인데 이 정도라면 뭐 충분한 휴식을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다시 재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니콜라스 다비스입니다. 니콜라스 다비스 박스 이론의 대가죠. 자, 그래서 16만 원 돌파할 것 같아요. 16만 원, 17만 원 정도를 계산해 보니까 대략 수익률이 한 30%가 정도가 되고요. 만약 19만 원 정도까지 내 가능하겠다. 저희 그 회원분들 중에서도 뭐 이거 뭐 20만 원도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정도라면 지금 또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겠고, 자,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났습니다. 상승 파동에서 이번 파동에서는 이번에 만약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면 이제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더 강렬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률 차원에서도 우선주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TNL입니다. TNL. 자, 우리가 그 JVM 동화약품인데 동화약품은 오늘도 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JVM은 지금 마이너스, 현재 시간 12시 30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한 3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는 게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JVM은 나중에 또 시간이 될 때 또 언급해 드릴 필요가 있고, 동화약품은 안 그렇습니다. 동화약품은 눌리목 나올 때마다 오늘도 뭐 회원분들께 하여튼 그 좀 물리더라도 마이너스 거는 계속 사자고 여러 차례 이제 막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자, 하여튼 그 JVM은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매수하기가 좀 부담이 되고,
지금 이제 동아약품과 이제 그 TNL 같은 경우는 계속 아직도 계속해서 매수 관점이야. 근데 TNL 같은 경우가 이제 추천하고 안 올랐죠. 지금 이제 추천한 가격대 정도에까지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뭐 전혀 저는 이제 무리가 없다. 자, 지금 이제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2020년서부터 현재까지 주봉 차트가 되겠는데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2002, 그 영업이익을 보죠. 2020년에 이제 100억에서 2021년도에 220억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00억에서 220으로 100% 이상 증가하니까 주가는 당연히 많이 오르죠. 2만 원서부터 이제 그 6만 원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급등한 이후에 이제 장기간 조정을 받았는데 2022년도에 이제 24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450억 정도, 뭐 400억만 돌파한다고 치죠. 여하튼간에 역시도 이제 그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00% 이상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6만 원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6만 원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일단 그한 8만 원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그러니까 5만 원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뭐 수익률을 따지면 대략 최소한 한 50%에서 혹은 한 10만 원대까지, 10만 원대까지도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과열 신호가 안 나오고 있어요. 아래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전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 자체는 이제 그 대내외적인 불확성으로 특히 중소형주에 대한 수요가 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장이 이제 안정화가 되고 안정화가 된다라면 뭐 충분히 TNL 같은 경우는 그 역사의 고점이죠. 6만 1천 원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지 않을까. 자, 하여튼 그 논리가 이제 정확합니다. 논리가 KB증권의 이제 그 5월 24일자인가 이제 보고서인데요. 보고서가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좀 단점이죠. 보고서 제목이 유통 채널, 유통 라인,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확대가 이제 본격화된다. 특히 이제 2분기서부터. 지금 제가 이제 TNL은 이제 제가 분석해 드릴 때 일단 그 핵심 논리를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제시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제품의 확장성이죠. 창상 피복제. 과거에 우리가 데일밴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일밴드가 이제 주로 이제 그 상처를 보호하는 게 주 목적이었는데 이 TNL의 그 창생 피복제 같은 경우는 보호를 넘어서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용 효과까지 있다는 거죠. 그럼 제품의 카테고리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제목과 일치를 하는 거죠. 오프라인 유통 채널 확대가 이제 본격화된다. 이 지금 TNL의 핵심 관계사가 이제 그 히어로 코스메틱스입니다. 그런데 히어로 코스메틱스를 CND라고 미국의 이제 거대 유통 회사예요. 이게 이제 그 CND가 이제 그 히어로 코스메틱스를 인수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프라인 채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확대가 된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그 2분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기존 매출 대비해서 거의 뭐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뭐 400억 넘게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4분기에 이제 그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죠. 4분기 실적이 그 1분기, 2분기 상반기보다는 이제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이 훨씬 좋고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실적이 좋고 특히 이제 그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 여파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이 사실 뭐 퀀텀 점프가 된다 이렇게도 이제 과언이 알 정도로 이익이 급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본 바와 같이 우리가 영업이익이 100억에서 200억대로 됐을 때 주가가 2만 원짜리가 6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뭐 여전히 물론 이제 수출도 많이 하고 있지만 내수가 이제 가장 커다란 기반이 됐겠죠. 근데 지금 이제 200억대에서 400억대로 또 컴턴 점프하는 것은 내수가 아니라 수출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분석할 때도 새로운 어떤 그 패러다임이죠. 새로운 어떤 각도로 재해석하고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그 CND 움직임 1분기 수주 잔고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고 TNL의 1분기 수주 잔고가 이제 284억이죠. 284억 1분기에 이미 그 전년 대비해서 뭐 99%가 증가했으니까 2분기 특히 이제 그 오프라인 채널이 본격 가동되는 2분기서부터는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는데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제 화살표 표시적이 있죠. 이때 대량 거래 이게 과연 이제 그 분산 물량 즉 세력이 팔아먹은 물량이냐 아니면 이제 어떤 매집 물량이냐 매집이라든가 혹은 이제 거대한 어떤 손바뀜이냐 이거가 이제 핵심일 텐데 분산이 아니라 어떤 매집이라든가 거대 손바뀜이라고 본다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매집 단가가 대략 한 5만 2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만 2천 원. 5만 2천 원 정도가 평균 매집 단가라면 과연 이때 그 매집한 세력들이 얼마에 팔아먹을 건가? 이런 중소형주들은요. 5만 원짜리 10만 원 간다고 100% 수익 나는 게 아니에요. 마진이 뭐 한 사실 5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0% 정도 뛰어야지 그만큼 이제 마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10만 원 얘기하는데 10만 원이면 지금 현재 가격대에 비해서 대부분 대체적으로 이제 100%뭐 흔히 뭐 더블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많이 가는 건 아니죠. 그 정도가 이제 그 타당하다. 그 정도에 공감하는 분이라면 이제 그 지금 이제 매수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화살표를 윗방향으로 세 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삼중 바닥형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대략적으로 저점이 51,500원, 51,600원, 51,500원이 오늘 저점이 이제 800원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 정도 52,000원 미만이라면 거의 뭐 새로운 바닥을 짜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제 뭐 저도 궁금한데 대략적으로 한 52,000원에서 5만 앞전 고점이 58,000원입니까? 그래서 박스권 과정이라고 보면서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 과정 속에서 이제 다시 뭐 신고가를 돌파하고 이번에 돌파하면 이제 역사의 고점을 이제 돌파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NL 같은 경우는 지금 정도 자 현재 시간이 지금 12시 36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플러스 100원입니다. 대략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0원 정도를 감안하시고 이 정도라면 좀 적극적으로 이제 사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이제 회원 가입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가입 금액도 이제 이제 7월서부터는 이제 그 정상으로 이제 돌아갈 예정이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지금까지는 이제 6개월에 이제 220만 원, 1년에 330만 원입니다. 여하튼간에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주식을 이제 잘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세 종목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그다음에 초보버 같은 경우는 5종목 이내, 4종목 내지 5종목으로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드릴 거고. 당연히 이제 상승 논리라든가 목표가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하고 그다음 보유 종목을 보내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안 보내주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뭐 그런 건 뭐 어쩔 수 없고요. 하여튼 보내주시면 제가 뭐 나름대로 타당하게 나름대로 이제 납득 가능하게 제가 최적의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드릴 것을 약속을 해드립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